전두환 시대 그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불행하게도 받고 있어요. 네. 공영방송 문제만 해도 박정희는 총칼을 들고 와서 네. 방송국을 점령했어요. 윤석열은 자기 말 한마디로 방송국을 점령하는 거구나. 윤석열의 말은 탱크고 저 말은 총칼이다. 반민주 쿠데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자, 비상시국회의에서 김상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때로 돌아가면 끝장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 제발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 돌아가면 끝장이야.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느끼시는 그 위기의 절박함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극복해온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받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KBS 문제, 그 공영방송 문제만 해도 네. 박정희는 총칼을 들고 와서 네. 방송국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은 자기 말 한마디로 방송국을 점령하는 거구나. 네. 5.16 때도 그랬고 전두환의 12.12 때도 그랬고 네.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총칼 들고 올 필요가 윤석열한테는 없어요. 네. 말이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윤석열의 말은 탱크고 저 말은 총칼이다. 그런 그 인식이 나한테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말해서 네.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교육 문제나 이런 데서 네. 거둬들인 게 있긴 있지만 네. 그러나 말하면 네. 모든 절차를 건너뛰어서 네. 그냥 신속하게 된단 말씀이죠. 이건 반민주 쿠데타 네.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불행한 인식이 나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특별히 느끼시는 게 이제 2018년에 KBS 이사장을 맡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쭉 일을 해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KBS랑 좀 각별한 그런 게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신료 분리징수 이 말 한마디에 KBS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남다르시겠어요. 제가 이제 임명을 받고 초임에 네. 나를 임명한 이상 정권이나 청와대에서 네. 이런저런 무슨 지시, 부탁 네.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예? 나를 신뢰하고 네. 맡겼으면 네. 끝까지 신뢰해라. 음. 일치하지 말아달라. 네.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일이 이제 사장 뽑는 일이었어요. 네. 사장은 다 내리 꽂았지 않습니까? 네. 네. 후보를 특정하지 말아달라. 그걸 나한테 주지 말아달라. 네. 우리가 공정하게 네. 잘 하겠다. 네. 실제로 청와대가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임기 내내. 네. 그러니까 사장 선임할 때도 개입 안 했어요. 네. 누구를 하라든지 네. 어떻게 하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임기 동안에 뭐 다른 우리 사장이 무슨 뭘 받았는지는 뭐 모르지만 네. 이제 사장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깝죠. 네. 청와대 네, 네.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뭐 단 한 건 무슨 이의 제기가 한다든지 네. 방향을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부탁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 네.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한
전 정부의 인식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무너지는 게 무너뜨리려면 국민적인 판단도 받고 네. 또 현실적인 문제도 네. 찾고 네. 해결 방안도 모색해보고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 모양으로 가니까 네. 저한테는 이게 KBS 문제는 이거 단순하게 KBS 장악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언론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쿠데타적 행위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정희는 네. 총칼로 네.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말로 장악을 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KBS의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수신료, KBS 수신료 문제는 그 KBS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연결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그런 폭넓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자, 60 비상시국회의 때 이제 연단에 서셔가지고 윤석열 정부 1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제발 정치를 좀 해라. 정치하라, 정치하라, 정치하라. 이렇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셨는데 이것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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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관련자들이랑 미리 상의하고 논의해가면서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없이 하는가? 이게 바로 독재 아닌가? 쿠데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까? 정치하라. 이유는 지금 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여대 야소로 만들까? 네. 다음 총선을 네. 어떻게 이길까? 네. 하는 것은 꽉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료 문제만 해도 뭐 공론의 장도 있고 네. 열 수 있고 국회에서 논의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다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하라고 하는 건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가 소위 여소야대 때였습니다. 네, 네, 네. 국회가 여당이 소수였죠. 네. 그런데 IMF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엄청난 일을 극복을 하는데 정치로 극복한 거예요, 사실. 그러네. 여야가 협의하고 네. 합의하고 같이 쓰고 네.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호응하고 해서 이거 국민의 힘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를 안 해. 네. 그 지금 1년 지났지만 네. 야당하고 알기를 합니까? 네. 누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정치를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안에서 정치를 하느냐? 네.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판에 정치가 없다. 네. 이 나라 정치의 가장 그 웃자리에 있는 그 광장에 정치가 실종됐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된다? 이건 적이죠. 네. 적이니까 만나지 않는 거고, 네. 적이니까 대화 안 하는 거고, 네. 또 거기에는 내 입장이, 내 정견이 절대적이다 네. 하는 반민주적인 사고가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의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 네.
당신이부터 정치를 해야, 그래야 여당도 정치를 하고, 네. 그래야 국회도 정치를 하고, 그래야 당대표도 정치를 하게 되는 거다. 네. 당신이 안 하는데 누가 감히 하겠냐? 네. 정치 좀 해라. 근데 뭐 저 사람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독재잖아요. 독재죠.